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만들 때마다 미국한테 사용료를 냅니다. 매년. 셰프로 치면 이런 거예요. 미슐랭 3스타 받은 한국 셰프가 자기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레시피 사용료를 미국한테 보내는 겁니다. 미국 뉴저지주 유인이라는 작은 도시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UDC. 직원이 몇백 명 되는 이 회사의 CEO 스티브 에이브럼슨이 2025년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OLED 시장에는 여전히 엄청난 성장 기회가 있다. 기회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삼성이든 LG든 OLED 패널을 한 장 찍어낼 때마다 이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니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간 약 1,000억 원, LG 디스플레이가 약 500억 원. 합치면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돈이 이 회사로 빠져나갑니다. 서울 잠실 30평 아파트를 매년 100채씩 사서 뉴저지에 갖다 바치는 셈이에요. 삼성 담당자가 매년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 만들수록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레시피로 시작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1991년 삼성이 LCD 양산에 뛰어들어요. 일본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은 미친 듯이 투자해서 2000년대 초반에 세계 1위를 찍습니다. 그때만 해도 LCD가 곧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왔습니다. BOE라는 회사가 2010년에 세계 점유율 1.7%로 시작하더니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공장을 찍어냈고 결국 한국은 LCD를 포기해요. 삼성이 2022년, LG가 2024년에 LCD 라인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산업을 중국한테 내줬어요. 지금 LCD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다음 판이 OLED였던 거예요. LCD보다 색이 선명하고 얇고 자체 발광이라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기술. 여기서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갔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 67%, 대형 TV 패널은 92.4%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같은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선전시, BOE 공장이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요. OLED 점유율이 10년 전에는 0%였는데 지금은 33%입니다. 스마트폰 OLED만 보면 2025년 기준 한국 52.1%, 중국 48.8%. 숫자가 거의 붙었어요. 근데 이 BOE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2025년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예비 판결을 내립니다. BOE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 삼성 직원을 빼가고 협력사에 접근해서 설계도와 기술 자료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ITC는 BOE의 OLED 패널을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반입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술을 훔쳐서 따라잡은 겁니다. LCD에서 벌어졌던 일이 OLED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중국이 기술을 베끼면서 쫓아오고 뒤에서는 미국 UDC가 매년 1,500억을 뜯어가고 세계 최고의 화면을 만드는 나라가 앞뒤로 조이는 구조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조용히 뭔가를 파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 2014년에 이 사람이 잡은 소재가 페로브스커이트였습니다. 견점 구조가 독특해서 이론적으로는 OLED보다 색이 선명하고 소재값도 싼데 문제는 빛을 내는 효율이 처참했다는 거예요. 2014년 당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효율 0.1%, 에너지 100을 넣으면 빛으로 나오는 게 0.1, 사실상 안 켜지는 수준이에요. 이걸 디스플레이에 쓰겠다고 하면 학계에서 웃음거리였죠. 그거 태양전지용 소재 아니냐? 디스플레이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해요. 2015년 이태우 교수 팀이 사이언스에 논문을 냅니다. 발광 효율을 8.53%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0.1에서 8.53, 1년 만에 85배. 국제학회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팀 발표가 끝나자마자 유럽 쪽 연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냐? 재현 가능하냐? 놀란 게 아니라 믿기 싫었던 거예요. 페로브스카이트로 빛을 제대로 낸 팀이 전 세계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팀이 해버렸습니다. 이 논문은 이후 3,500번 넘게 인용되어 이 분야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하지만 8%로는 디스플레이를 못 만들어요. 갈 길이 멀었습니다. 2021년 네이처 포토닉스에 다시 논문이 실려요. 나노 결정의 결함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효율을 23.4%까지 올렸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실제로 될 수도 있다로 넘어간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명. 이게 진짜 지옥이었어요. 이태우 교수팀도 이 벽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연구실 새벽. 소자를 켜놓고 수명 테스트를 돌리는데 몇 시간 만에 빛이 사라져요. 효율은 올렸는데 오래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레시피의 맛은 좋은데 하루 지나면 상하는 요리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연구실 밖 상황은 더 나빴어요. 같은 페로브스카이트 분야의 석상일 유니스트 교수는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학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이태호 교수 본인이 창업한 벤처기업 SN 디스플레이도 국내에서 투자를 받지 못해 미국 빅테크 기업과 공동 연구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한국 벤처가 한국에서 돈을 못 구해서 해외로 나간 겁니다. 중국은 BOE 하나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한국은 세계 최고 연구자의 사무실 월세도 못 대주는 상황이었어요. 연구실 안에서는 소자가 꺼지고 연구실 밖에서는 자금이 마르고 시간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에 대면적 코팅 기술을 발표했지만 수명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2024년 1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의 텐덤 구조 논문을 내면서 기존 소재 수명 대비 3108배 향상을 이뤄냅니다. 8월에는 격자 계면 열화를 해결해서 효율을 26.1%까지 끌어올려요. 조금씩 벽을 깎아나간 거예요. 그리고 2026년 1월, 12년 만에 터집니다. 이태우 교수팀이 구안이듐 기반의 계층적 3중 껍질 구조를 개발해요. 나노 결정을 3겹으로 감싸서 외부 열화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내부 발광 효율 100%. 에너지를 넣은 만큼 전부 빛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0.1%에서 시작한 숫자가 12년 만에 100%를 찍었습니다. 수명은 10만 시간. 하루에 8시간씩 켜놓으면 34년을 버텨요. 2년 만에 번인이 생기던 OLED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동시에 실렸어요. 사이언스는 이 논문을 표지로 뽑았습니다. 과학계에서 이건 월드컵이랑 올림픽을 같은 해에 우승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2월에는 저온 주입 방식으로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논문을 네이처에 추가로 게재했고요. 2015년에 이 데이터가 진짜냐고 의심하던 학계가 11년 뒤에 이 사람 논문을 표지에 올린 겁니다. 이 기술이 뒤집어 놓는 건 효율만이 아닙니다. OLED가 국제 표준인 REC 2020 기준으로 약 70%를 구현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95에서 100%까지 올라가요.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색을 화면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재 가격은 OLED의 20분의 1입니다. 지금 300만 원짜리 TV에 들어가는 패널 소재값이 15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진공 증착 대신 잉크젯 프린팅으로 찍어낼 수 있어서 장비 비용이 95% 줄어들어요. OLED 공장 하나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야 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라인은 그 돈이면 20개를 깔 수 있습니다. 종이 위에도 인쇄할 수 있고 1.6배까지 늘려도 효율 저하가 10.6%, 접히는 폰이 아니라 늘어나는 화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태우 교수팀이 2014년부터 출원한 원천 특허가 9건입니다. 3중 껍질 나노 결정의 합성 조건, 저온 주입 방정의 편멸 변수, 원천 재료 자체. 이걸 상용화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특허를 거쳐야 해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태우 교수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질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된다면 해외 업체들이 원천 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국내 디스플레이 역사상 원천 재료가 한국에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미국 UDC 레시피를 빌렸으면서 매년 1,500억을 냈었잖아요. 이번에는 레시피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시피 없이 맛만 보고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BOE는 이미 삼성 OLED 기술을 베끼다가 ITC한테 14년 8개월 미국 퇴출 판정을 받았어요. 같은 수법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게다가 3중 껍질 나노 결정의 합성 온도 0.5도 차이, 주입 속도 밀리초 단위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공정이에요. 논문만 읽고 재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LCD는 뺏겼고 OLED는 쫓기고 있었고 그 와중에 핵심 소재 레시피 값까지 미국한테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레시피를 가진 쪽이 되어 뉴저지 UDC로 보내던 1,500억이 이번에는 서울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됩니다. SN 디스플레이가 이태호 교수의 원천 재료를 들고 태블릿 시제품까지 만들어냈어요. 20년 넘게 남의 레시피로 요리하던 셰프가 드디어 자기 레시피를 갖게 된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태호 교수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종종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과 연구비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한국이 선점한 차세대 기술도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요. 기술 우위가 2에서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중국 선전시 BOE 연구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논문을 분석해낸 팀이 꾸려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국가 단위로 돈을 쏟아부을 겁니다. 중국은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 책임자의 목을 자릅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 예산을 자릅니다. 12년 동안 0.1%에서 100%까지 끌어올린 연구팀이 있어요. 이 레시피를 지킬 건지 LCD처럼 또 내줄 건지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